네, 보나칠 이노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구매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정신과 다녔던 남편이 수면제 의존성이 너무 커져서 걱정 끝에 이노큐로 바꿨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 먹고 바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의례적으로 밤에 찾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에는 안 먹고도 잘 자고요. 처음에는 잤다 깼다 하기도 하고 가끔 못 자기도 하더니 한 달 지나니 안정감 있게 잡니다. 꾸준히 밤에 한 개씩 따뜻한 물에 마셨습니다. 구매 고민인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대 드디어 이제 보나칠 이노큐의 마케팅 포인트를 내가 찾았습니다. 이 남편이 아직까지 좀 노쇠해지지 않고 원기왕성해서 밤에 귀찮게 하는 그런 남편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인간들 재울 때 보나칠 이노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밤에 그냥 자버려.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그래요. 여러분, 밤에 귀찮게 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이런 노래가 삶의 어떤 이 스토리텔링인 분들 보나칠 이노큐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도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나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나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재희 변호사님은 잘 주무세요? 네, 저는 이제 잠은 잘 자는 편인데 가끔 이제 밤 며칠 새다 보면 밤낮이 바뀌면 되게 괴롭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제가 이거 한 번씩 먹었는데 아이, 좋습니다. 정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아유, 서 변호사님 항상 준비된 우리 광고 여왕. 예, 그래요. 자, 금단현상 우울증 이런 거 걱정되시면은 보나칠 이노큐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든 보나칠 이노큐.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인데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나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날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대중 앞에서 뭐 발표할 일이 있을 때 정말 떨리지요. 근데 잠을 푹 자고 뇌가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나간다면은 아마 자신의 어떤 능력의 120%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 중인 거 알고 계시죠? 통상은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그러나 김용민닷컴은 52,000원에 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나칠 이노큐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 또 해볼까요? 우리 준비하신 이야기 우리 네, 소 변호사님. 오늘 판결이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새로운 판결들이 하나씩 선고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겸직 논란이 있었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소송이 오늘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다들 잘 아실 텐데 황운하 형님. 황운하 네. 의원이 이제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이 돼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왜 경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선에 당선되었느냐? 그 이유는 원래 공직선거법상 이제 정당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가 되려면 일정 기간 전에 공직은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황운하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경찰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줬느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가 된 것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었죠. 받아줄 수가 예. 없었던 거기 이제 거예요. 프레이밍 워딩 그 대문거리가 잘못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네. 청와대 하명 수사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네. 맞는 본질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 얘기도 이제 청와대에서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제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경찰청은 임기 시작 하루 전인 5월 29일 날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을 내려서 이제 국회법상 위반은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줬는데 황 의원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다라고 해서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인데 대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사직원을 제출을 하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접수한 그 날짜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고 또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그 공직자가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초의 판례가 이제 선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있잖아요. 이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가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어떤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던 이유도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간의 그런 갈등 과정에서 황운하 의원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경찰 쪽의 인사였기 때문에 또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그래서 이제 좀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의원이었는데, 이 핫핑크 돌핀스에서 공수처에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수사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판결이 더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공수처법 개정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 의결 정족수나 검사의 자격 요건 등을 12월 달에 이제 의결한 그런 법 개정을 한 것이, 그게 이제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는 그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그 어떤 흔들기 논란은 이제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일단 그 조직 구성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의미 있는 사건들, 저는 이제 검찰의 어떤 문제점을 수사하는 그런 역할이 좀 공수처에 많이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공수처가 역할을 많이 하기를 기대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뭐 그 오늘 그래도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나온 게 참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오늘 또 정말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죠. 네. 노엘이 노엘 래퍼 네. 노엘이 네. 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검찰에 의해서. 네. 예. 일단 그런데 송치는 됐어. 경찰에 의해 네. 기소 의견 송치는 됐는데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초광속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죠.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불기소 처분이 왜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불기소 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공보 규정에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다 했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뭐야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서 네. 불기소 처분하면서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아니 불기소 처분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노엘은, 야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왜 벌어지겠냐고. 이성윤 같은 사람은 탈락시키고 배성범, 조난관 이런 애들을 총장 후보로 딱 올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대놓고 이제 장난질을 치잖아요. 얘가 하루 이틀 주먹질을 했냐고. 아, 이게 애새끼가 지금 몇 살 처먹지도 않은 애가 말이야 벌써부터 주먹질하고 다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우. 국회의원 아들 낳으셨네. 노엘 뭐 이런 거죠. 뭐. 진짜. 아니,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 중에 저는 또 요거 하나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 또 확정 확정이 판정- 됐죠. 예. 네.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예. 오늘 또 그 판결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재판 끝나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보면은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다시 찾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 그리고 무죄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정봉주에게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 1심이랑 2심 판결 내용이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씨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 그리고 2심 재판부가 얘기한 게 이제 명확한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재판들, 그러니까 뭐 정경심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까지, 이게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검찰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그럼,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맞아요. 예, 요 근래는 조금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법적인 어떤 그 원리와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라. 어떤 재판이었죠, 그게? 정경심 교수님 본인의 무죄를 재판. 저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요새 하도 이제 국내법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법 공부를 하면 짜증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제법을 하나 듣기로 했어요. 듣는데 해필 이번에 하는 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를 하시는 거예요. 또 별 수 없이 또 이제 국제형사법을 또 배우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증거의 개시 절차, 증거를 오픈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필 또 그걸 또 리포트를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리포트를 다 쓰고 이제 보고 발표를 한 다음에
소감을 한마디 얘기하나. 그래서 이 건을 보니까 이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제도를 보니까 우리 사법제도에서도 참 이렇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증거 개시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왜 우리나라에선 지켜지지 않나 참 많은 생각하게 됐다니까 교수님이 뭐가 안 지켜졌어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장에 이번에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PC를 그러네요. 1심에서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증거물 PC를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황당해 당황해하시더니 그래요? 허허허 웃더니 아니 그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의 형사법 박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컴퓨터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돌려받지 못하고 그 이미징된 파일만 받은 상태입니다. 야. 참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그 공판이 시작이 되면은 기록 먼저 복사를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기록 복사를 몇 회기일이 지나도록 안 해주는 걸 보면서 안 해줬어요. 아, 안 진짜 해줬어. 보면서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재판들을 보면은 대부분 열람 등사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보여서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 피고인은 증거 기록은 일단 바로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그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외국에 이게 네덜란드법에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인데 국제사법재판소법이 증거 개시, 증거를 이렇게 오픈한다는 뜻인데 증거를 제때 오픈 안 하면은요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와요. 오. 그것도 뭐냐면 1심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예비심 재판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공판 준비 기일 정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공판 준비 기일에 해당하는 절차를 1심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예심 재판부가 하고 그 예심 재판부가 증거 꺼내 보세요. 증거 반대 증거할 거 있나요? 좀 내놓아 보세요. 이거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렇게 쭉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 기소는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 그 다음 절차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땅땅땅 쳐줘야지 1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증거 개시를 안 하면은 예심 단계에서 아웃이야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피고인이 검토를 하고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네, 있거든요. 이게 정권을 향한 수사들 대체로 다 이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제가 보고 처음 놀랐던 게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그 다음이 조국 전 장관 재판,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했던 그 재판. 그 재판은 검찰이 관련 공범들 수사해야 된다고 3개월 재판을 미뤄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열람 등사를 안 해주고 있다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월성원 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그것도 재판에서 그 피고인들을 구속해놓고 자료를 안 줘가지고요. 네,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유 정말 왜 그럴까요? 제 민원을 좀 하나. 그 방송법 관련해서 오세훈 네. TBS의 예산 끊겠다, 뭐 기상교통 정보로 바꿔라 이런 거 고발을 했는데 20일 만에 서울 광진경찰서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 통지서가 오진 않았어요. 통지서가 왔는데 도로 가져갔어. 근데 우리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또 이미 결정은 번복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수상한 게 광진경찰서로부터 각하 처분이 왔는데 갑자기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권이 발동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개별 경찰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고 싶어서 지휘권 발동의 이름 아래 어떤 처분이 났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근데 각하로 나왔으니 안심하고 그냥 덮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경찰청은 광진경찰서 애들이 지멋대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막 오세훈 부르고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가지고 일선서의 결론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고 끼어들어서 봤더니 각하 처분 났어. 잘했어 하고 그냥 덮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더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봐야 될 문제입니까?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도로 회수에 간 각하 처분 이걸 보면은 고발인은 피의자의 오세훈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되면은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는가. 명백한 편성과 제작 개입인데 평화나무는 오세훈의 이 같은 발언은 방송 편성의 어떤 간섭과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송국 쳐들어가 가지고 개머리판으로 PG를 찍어 가지고 야 기상 교통 정보만 해. 저 김호준이 끌어내. 이래야 이게 편성 개입이 되는 겁니까? 저번에 저도 한번 시장 선거 전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저는 방송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를 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방송법 조항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어떠한 없다. 간섭도. 방송 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방송 편성이라는 건 제작부터 네.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예산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TBS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예산이 거의 뭐 70%인가? 전체 운영 경비의 네, 70%. 굉장히 높은 그 비율로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고 비록 오세훈 시장이 예산 편성을 뭐 이제 의회의 동의나 이런 조례에 따라서 절차가 있을 테니까 뭐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아무튼 예산 편성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발언을 예산 편성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압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까지 된 상황에서 예. 이게 각하 처분을 받을 사유는 아닌데 아니 최소한 한번 불러서 네, 한번 그 뭐 당신의 서면 조사라도 했어야 진의가 되는데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네, 수 있는 좀 거 아닙니까? 그걸 단순한 의견 표시라고 보기에는 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의 어떤 지위나 뭐 이런 영향력 같은 게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 경찰들도 이미 넘어갔구나. 정권이 넘어갔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 먼저. 그래서 이대로 또 우리가 굽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다가 재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한번 검찰 가서 한번 좀 물어보고 검찰도 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 재정 신청을 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사안인지. 아니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정현이라고. 네, 있죠.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좀 봐주셔. 그거 좀 한번 빼주면 안 될까? 이게 방송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랬죠. 처벌이 됐어요. 아니 이정현이가 뭐 칼을 들었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김시곤 국장 당신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까? 전혀 안 그랬어. 좀 도와주시오. 좀 봐주시오. 이것만으로도 이게 방송법 위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의견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해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던 건데 네. 취지는 이랬어요. TBS가 선거 기간 동안에 방송을 좀 주의해서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발언을 한 것이다. 그 말은 본인이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이건 의도도 있고 충분히 압박이 될 만한 발언이었는데 각하 처분을 했군요. 아니 이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각하한다 해가지고 이명박을 좋아하나?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네. 방송법 위반이냐 아니냐 간섭을 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견을 게시를 했느냐 아니냐 이건 뭐냐면 위해의 고지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위해의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단순한 의견의 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TBS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공영방송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까지만 했었으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딴 식으로 하면은 돈 안 줘. 그러니까 TBS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알아서 잘해라 이런 뭔가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말을 그 들으면? 직원들은 엄청난 네, 압박으로 예산을 느꼈어요.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알아서 잘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위해의 고지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 돈을 안 줘버린다. 이게 의견의 표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갔구나. 정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딱지가 나고. 어떻게 보세요, 김태형 기자님? 요 근래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SNS에서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글을 보면은 우리랑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오늘만 해도 민주당 권리당원 탈퇴했다는 글이 캡처된 사진들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지하고 그 검찰 개혁에 대해 열망을 표현을 했고 그 2019년 말에 그 추운 겨울에도 촛불 하나 들고 그 길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애기들도 나왔었어요. 어른들도 나오고 거기 그 자리에는 검사 판사도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그 사람들이 직접 이름을 밝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 개혁이라는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보여주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20대들 그리고 청년층 혹은 이제 나이가 많은 장년층의 얘기들도 그냥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에는 너무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저도 오늘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랑 같은 마음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 약한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이 알아서 좋은 후보들 공천하겠죠. 물론 좋은 공천으로 된 후보들이 있어요. 옆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소병훈 후보 같은 분 정도는 아주 정말 최고의 정치인인데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이제 진짜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때 선거할 때도 제발 좀 전투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은 많다. 근데 전투력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전투력이라고 하는 건 뭐 강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맞아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아도 멍이 안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서 아프고 피멍이 들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는 사람이죠. 그렇네요. 예. 아유 참 여러분 오늘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아니 열불 나는데 어떻게 뭐 점잖게 마음 숨기고 품위 지키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실은. 살고 싶어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살기 쉽지가 않네요. 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참 요란하죠. 너무 드세다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인데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심연 속엔 이게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 선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싸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버릇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참 망극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한 애타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킬 수 있겠어요? 문 대통령은 물론 흠결이 없죠. 나 흠결이 없기 내버려 두겠냐고. 노무현 대통령도 흠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잖아. 그런 애들 아닙니까? 조국 장관 때만 보더라도 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태세로 이 자세로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자식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 지킬 마음이 1도 없어요. 다음 정권에서 자기들이 또 한 자리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지금 자기들의- 같은 시기면은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수사들 있죠. 그 수사를 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 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던 식으로 밀거든. 그렇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울산 그렇죠. 사건도. 그러네요. 울산 다 사건이 그렇죠. 그런 거였지. 그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보면 공소장에 저도 공소장을 보고 진짜 소설같이 썼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피하지방법원에서 한번 했는데 문 대통령의 이름이 30 몇 번인가 20 몇 번인가 이렇게 그쵸, 나왔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청와대까지 쭉 올라가면은 탄핵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너무 황당했던 게 정경심 교수 그 공소장에도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비교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것 봐라. 이렇게 한 명을 기소해놓고 나면은 다음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거론된 사람을 기소할 것이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기소가 됐고요. 네. 그 조국 장관 공소장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계속 대통령이 거론이 돼요. 다음 단계가 거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검찰이랑 타협을 해요? 그런 검찰이랑 뒷거래를 해요? 그런 분이 장관이야? 그런 분들이 아유 정말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짜증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짜증 날리기였어요. 그냥 뭐 우리가 좀 점잖게 하고 싶었는데 시작할 때 다 그렇지. 얘기하다 보면 자꾸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우리 서 변호사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건 정말 제 10분의 1도 안 되는 진짜 제가 욕을 한 500가지 하는데 그중에 된 놈을 한 50개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지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언제 나와요? 저 검찰총장 결과가. 뭐 이번 주 주말 주중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주말 안이나 월요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내일 싶어요. 나온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내일?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죠 일단. 자 좋아요. 그러면은 배성범 조남관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되면 꼼찰총장은 그대로 방송이 계속 되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바뀌네요. 줌으로 하겠습니다. 해외로 다 흩어지고 줌으로 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겠죠?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